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필요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에디터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델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정말 이상할 만큼 아이패드 프로 사고 싶다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지난 4월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패드 프로가 역대급 스펙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출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오늘 리뷰해본 뒤에 마지막에 정말 나에게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할까? 고해성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룰 주제죠.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라인업 중에서도 12.9인치 모델에만 리퀴드 레티나 XDR이라는 요란한 이름으로 미니 LED가 적용됐습니다. 자, 미니 LED가 뭔지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LCD와 OLED의 차이를 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복습하고 갈까요? LCD는 백라이트, 말 그대로 후방 조명을 달아서 화면에 빛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방식이라서 완벽한 블랙을 표현할 수 없고요. 하지만 OLED는 각 소자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없어도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암비도 높죠. 하지만 버닝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LCD의 구조에서 OLED와 최대한 비슷한 명암비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게 바로 이 미니 LED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말 작은 LED를 뜻하는 거예요. 신형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에는 1만 개가 넘는 LED 전구가 들어갔습니다. 전작인 이 4세대 아이패드 프로에는 고작 72개 들어가 있던 LED가 1만 개 이상으로 많아졌으니까 정말 얼마나 작아진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1만 개가 넘는 LED를 어디다가 쓰냐? 이 미니 LED 하나하나를 백라이트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쪼꼬미 LED들을 4개씩 세트로 묶어서 총 2,500개의 로컬 디밍 존을 구성합니다. 화면을 2,500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따로 LED를 켜고 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보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얀 유령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운데에 흰 유령이 있는 영역 말고 나머지 부분은 LED 빛을 그냥 꺼버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의 정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밝기를 이렇게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쉽지 사실 소프트웨어 용량이 상당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2,500개 존의 밝기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을 해서 블랙은 더 블랙답게 어둡게 표현하고 그리고 100만 대 1의 엄청난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스펙만 봐도 사실 밝기부터 이번 신제품은 압도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600니트의 최대 밝기를 지원하지만 HDR 콘텐츠에서는 1000니트 최대 전체 화면 밝기 그리고 1600니트 피크 밝기를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HDR 영상을 재생했는데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일단 케이크 주변에 검은색 영역의 표현력에서는 오른쪽의 5세대 제품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마치 OLED처럼 화면 베젤 부분과 크게 비교되지 않는 새까만 블랙을 표현해주죠. 왼쪽의 4세대 아이패드 프로는 푸른 빛으로 빛이 새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케이크의 크림이나 금박 장식 같은 부분들을 봐도 5세대 제품에서 더 밝고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암비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면요 같은 영상을 봐도 더 생생하고 실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입체감,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HDR 영상을 플레이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다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HDR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차이를 정확히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블랙의 표현력이나 명암비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HDR 콘텐츠가 아닐 때는 어떨까요? 그냥 유튜브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변이 완전 깜깜한 환경에서 본다면 화면 위아래의 그 블랙바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지겠지만 밝은 영역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저는 꽤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제가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자는 게 저의 아주 소박한 작은 취미생활인데요. 한밤중에 이제 불을 다 끄고 누워가지고 아이패드로 항상 넷플릭스를 봤었거든요. 언젠가부턴가 그 LCD 특유의 블랙바에서 그 푸른스름한 그 회색 빛이 새어나오는 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델에 적용된 미니 LED의 메리트는 HDR 콘텐츠 한정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지만 로컬 디밍을 통해서 기존 LCD보다 훨씬 어두운 블랙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콘텐츠 감상 기기로서의 메리트는 굉장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니 LED의 단점도 있어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까 틀어드렸던 케이크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케이크 주변에
하얗게 빛이 번지는 거 보이시나요? 검은 화면에 흰색 글씨로 자막이 써 있을 때도 약간 희뿌옇게 번지는 느낌 보이시죠? 이걸 블루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글씨를 읽을 때 좀 거슬리겠더라고요. 흰 화면에 검은 글씨는 괜찮은데 반대로 검은 화면에 흰 글씨, 특히 이거를 주변이 아주 깜깜할 때 보면 빛 번짐 현상이 꽤 두드러집니다. 이거는 사실 OLED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미니 LED의 한계인데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의 디스플레이 이슈는 잠깐 디스플레이 전문가분한테 전화 연결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디에디트 에디터 H예요.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컬러 스케일 채널이 대한민국 최고의 디스플레이 전문 채널이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델을 써보다가 생긴 의문점을 좀 질문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네, 그럼 블루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제품에 디스플레이에 몇 가지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니 LED에서 생기는 블루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이 이제 이번에 아이패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은 LCD가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짜 명암비보다 더 높은 명암비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9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면, 제가 여기서 작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나 TV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예요. 이 작은 화면에다가 로컬 디밍 존이 2596개 들어가 있어서 업계 최고라고 봐도 돼요. 사실 이 수치 자체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나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플래그십 LCD TV들에도 이런 로컬 디밍 기술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훨씬 심해요. 이런 블루밍 현상이 아이패드 프로 세대보다. 예. 그럼 이건 아이패드 프로만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네, 사실 이런 로컬 디밍 기술을 통해서 이제 LCD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친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얼마나 최대한 눈에 덜 보이게 만드느냐, 이제 요게 핵심인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로컬 디밍 존 개수가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개수 말고도 LED가 화면 콘텐츠에 맞게 빠르게 이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이 막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달이 있던 자리에 LED가 아직 켜져 있으면 굉장히 거슬릴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잔상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블루밍 잔상이 남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해본 바로는 역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델이 지금까지 봤던 이제 로컬 디밍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이런 이제 시간적인 컨트롤도 최상급이더라고요. 역시 소프트웨어 맛집 대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데서 이게 충분히 거슬릴 수 있어요. 거슬리는 상황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LCD에 로컬 디밍을 하는 미니 LED 방식에서 이거 이상으로 확 개선시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결국 요 미니 LED라는 기술은 과도기적인 기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이지 이게 이제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발전되면서 써나갈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하나 더 있던데요?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그런 이슈가 있던데 얘도 그 직하형 로컬 디밍에 따라오는 문제인데 가장자리에 있는 LED들은 층구가 좀 부족해요. 화면 딱 가운데 있는 LED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로도 층구가 있고 왼쪽으로도 층구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층구가 있고 아래로도 층구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자리에 있는 LED는 예를 들어서 왼쪽 가장자리라면 왼쪽에는 층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밝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직하형 로컬 디밍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들이면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 가장자리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어두워지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패드 다음 세대가 됐든 아니면 타사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됐든 이 미니 LED라는 기술을 쓰는 이상은
이런 네. 단점들은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신에 미니 LED가 줄 수 있는 이점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시게 될 거고, 반대로 나 이 단점들이 너무 거슬려서 못 쓰겠다 뭐 이런 분들이시라면 뭐 OLED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거슬리지만 LCD를 사용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네네. 네, 먼저 하고 제가 마지막에 끼어들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아하게 인사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꼭 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 아이패드 프로 구매하실 분들 혹은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참고로 화면에 보호 필름 붙이면 디스플레이 엉망되니까 붙이지 마세요. 요것도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컬러 스케일 채널에서 만나 뵐게요, 블루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컬러 스케일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맥에 이어 아이패드 프로에도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성능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M1이 맥에 처음 적용되었을 때처럼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맥에서는 인텔 기반에서 애플의 M1 프로세서로 바뀌는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M1이라는 프로세서 자체가 기존의 애플 모바일 기기에 들어갔던 아키텍처를 확대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호환성에서도 문제는 없었고요. 루마퓨전 같은 영상 편집에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내보내는 속도를 4세대와 5세대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정말 간발의 차로 M1이 조금 앞서는 정도? 분명 단순한 그 렌더링 속도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M1 프로세서에서 오는 이득이 있겠지만, 아이패드에서 구동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워낙 가볍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들어갔던 A12Z로도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잘 돌아갔었거든요. 다만 이번 신제품에서 저장 장치의 읽고 쓰기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등 외부 소스를 가져올 때 용이해진 점은 분명히 있죠. 저는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사실 뭐 영상 편집을 할 일은 없고 사진 작업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라이트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40메가가 넘는 사진을 몇십 장을 불러와도 부하가 걸린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사진이 4천만 원소가 넘는 40메가 용량이 넘는 로우 파일이거든요. 굉장히 작업이 쾌적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룸에서 내보내기 속도를 한번 볼게요. 동일한 사진 30장을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5세대에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결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프로 사진 작가들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 현장에서, 촬영 현장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레퍼런스 모니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뭐 모니터나 그 아이맥을 촬영 현장에 들고 다니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도 야외에서 촬영을 하거나 급할 때는 이제 PC에서 영상을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메모리를 바로 아이패드에 그 USB-C 포트에 꽂아가지고 결과물을 여기서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괜찮으면 다시 촬영하고 그러거든요. 모니터링 용도로서 생각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뭐 퀄리티나 뭐 이렇게 가벼운 기동성이나 파일을 불러오는 속도 등 이런 면에서 이것보다 좋은 선택지는 정말 거의 없겠죠. 외장 메모리에 연결된 고용량 파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이렇게 선명한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냥 모니터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로 충분히 편집도 할 수 있고 뭐 바로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기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 놀란 게, 이번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11인치와 22.9인치 모델 모두 썬더볼트 포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제가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LG 울트라파인 5K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아이패드랑 연결을 딱 했더니 세상에 디스플레이 출력이 바로 되더라고요. 사실 4세대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디스플레이 출력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확장성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앞서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몇 가지 이슈와 불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100만 대 1의 명암비에 정확한 컬러 표현, 이 정도 화면을 간단하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도 전작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정말 놀랍고 감탄할 만한 퀄리티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써보면서 이거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올해 상반기 애플의 최고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디스플레이랑 뭐 썬더볼트 포트, M1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도 아이패드 OS에서는 이 스펙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필요하세요?
그냥 아이패드 병에 걸리신 건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이 그냥 뭐 갖고 싶으면 사는 거니까 그건 개인의 자유죠. 근데 내 돈을 주고 기왕 이 비싼 아이패드 프로를 사려는 상황이라면 아이패드 프로 외에도 충분히 다른 좋은 아이패드 옵션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좀 잘 따져보자는 거죠. 솔직하게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루마퓨전 같은 앱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뭐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드로잉을 하고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편집할 때도 기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면 여러분 충분히 너무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호화스러운 가격과 스펙의 기기가 제 가치를 다하려면 애플이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일단 이번에 다가올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아이패드 OS에 대한 새로운 단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식이 있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병에 걸린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 그냥 그 영상이랑 관계없이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블루님 제가 영상 잘 보고 있는데 살 빠지셨더라고요. 맞아요. 다이어트 채널 내셔도 되겠어요. 바디 스케일 이런 걸로.